이상 용액이 대표적인 예로서 벤젠하고 톨루엔을 혼합한 경우인데 밑에 그래프로 보면은요 벤젠을 용매로 생각했어요. 벤젠의 몰 분율이 0에서 1.0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벤젠의 증감력이 점점 커져요. 직선 그래프예요, 곡선 그래프예요, 직선 그래프죠. 그러니까 벤젠을 기준으로 해도 직선 그래프예요. 물론 톨루엔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톨루엔의 몰 분율이 0에서 1.0으로 증가됩니다. 질문: 톨루엔의 몰 분율이 증가되면 벤젠의 몰 분율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톨루엔을 기준으로 해도 톨루엔의 증기압력이 그것의 용액 중에서의 톨루엔의 몰 분율에 정비례합니다. 물론 벤젠의 몰 분율이 1.0이 되면 순수한 벤젠이죠. 따라서 이때 증기압력은 뭘까요? 순수한 벤젠만 있을 때 증기압력. 여기서 not 표시는 앞에와는 다르게 표준 상태가 아니라 순수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톨루엔도 몰 분율이 점점 커져서 1.0에 딱 수렴했어요. 1.0이 됐어요. 그때는 순수한 톨루엔이죠. 그때 증기압력은 뭘까요? 바로 순수한 톨루엔만 있을 때의 증기압력이다라고 표시할 수 있죠. 요 두 개 그래프를요 서로 합치는데 톨루엔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벤젠만 180도 딱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벤젠이 이 왼쪽 이 그래프예요. 이거는 이제 180도를 뒤집었어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톨루엔의 몰 분율이 0에서 1.0으로 수렴할수록 벤젠의 몰 분율은 1.0에서 얼마로 줄어들까요? 예, 0으로 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톨루엔의 경우에도 직선 그래프, 그리고 벤젠의 경우에도 직선 그래프를 잘 만족하는 무슨 법칙이에요?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는 이상 용액이죠. 그 다음에 벤젠과 톨루엔이 각각 0.5예요. 벤젠과 톨루엔이 각각 0.5. 톨루엔이 0.5일 때 그 톨루엔의 증기압력은 이만큼이에요. 왼쪽을 읽어도 되고 오른쪽을 읽어도 되죠. 자, 이만큼의 크기. 벤젠도 마찬가지로 그것의 몰 분율이 0.5일 때 그때 증기압력은 얼마?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하고 이만큼을 서로 더하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뭐예요? 전체 용액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기체들의 증기압력의 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이 되고, 여러분들 기체가 이미 되고 난 다음에는요, 기체들 간의 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때 무슨 법칙을 생각하면 됩니까? 돌턴의 기체 부분합 법칙. 그래서 그 기체상에서 벤젠의 증기압력과 톨루엔의 증기압력을 합하면은 전체 기체 압력이 나온다. 그래서 돌턴의 기체 부분합 법칙은 이상 용액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항상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분별 정류하는 이제 그림이 나타나는데, 이 분별 정류 그림에서 이 그래프는 앞에 그래프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앞에 그래프는 제가 X축을 몰 분율, Y축을 증기압력으로 했어요. 끓는 점으로 했어요. 증기압력이죠. 그래서 X축은 몰 분율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X축은 몰 분율도 똑같아요. 톨루엔의 몰 분율이 0에서 1.0으로 수렴할수록 벤젠의 몰 분율이 1에서 0으로 점점 감소가 되죠. 질문: 제일 왼쪽 끝은요 누구만 존재할까요? 벤젠만 존재해요. 따라서 이제 이 Y축인데 Y축이 이번에는 증기압력이 아니라 끓는 점이에요. 누구의 끓는 점일까요? 순수한 벤젠의 끓는 점, 약 80도씨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은 순수한 톨루엔만 존재하죠. 따라서 이 오른쪽 끝에서는 순수한 톨루엔의 끓는 점이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원래는 111.7도 정도가 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111도다라고 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쪽은 순수한 벤젠, 오른쪽은 순수한 톨루엔. 자, 질문: 끓는 점 조건에서는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해요. 근데 끓는 점보다 Y축이지만 온도인데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끓는 점보다 온도가 낮으면 뭘까요? 액체상이에요.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으면 뭘까요? 기체상. 물론 이 끓는 점 상태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끝에는 순수한 톨루엔이에요. 111도가 끓는 점이라면은 111도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해요. 끓는 점보다 온도가 더 낮으면은 무슨 상? 액체상. 높으면은 무슨 상? 기체상. 자, 저렇게 나타나고 여기서는 톨루엔이 0.2, 벤젠이 0.8인 혼합물이고 그것의 끓는 점은요 분명히 순수한 벤젠보다는 끓는 점이 더 높아요. 톨루엔보다는 끓는 점이 낮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벤젠이 0.6이고 톨루엔이 0.4인 혼합물이에요. 끓는 점이 순수한 벤젠보다는 더 높겠죠? 톨루엔보다는 아직도 끓는 점이 낮아요. 여기서는 톨루엔이 0.6이고 벤젠이 0.4인 액체 혼합물이에요. 그때 끓는 점은 순수한 벤젠보다는 분명히 높겠죠? 순수한 톨루엔보다는 끓는 점이 낮아요. 왜 순수한 톨루엔보다는 끓는 점이 낮을까요? 끓는 점이 낮은 벤젠이 섞여 있으니까. 왜 순수한 벤젠보다는 끓는 점이 높을까요? 끓는 점이 높은 톨루엔이 더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톨루엔이 0.8, 벤젠이 0.2죠? 그때 끓는 점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혼합물의 끓는 점을 우리가 선을 이렇게 이
다시 연결해서 딱 보니까 여기 밑에 것이 바로 뭐에 해당되더라고요. 각각의 혼합 조성에서의 끓는 점을 나타내는 점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왼쪽 끝은 순수한 벤젠. 끓는 점 상태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죠. 끓는 점보다 낮으면 액체예요. 끓는 점보다 높아지면 기체상. 그리고 오른쪽 끝은 순수한 톨루엔이에요. 끓는 점 상태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죠. 아래쪽은 액체, 위쪽은 온도가 더 높아지면 기체죠. 여기도 마찬가지. 혼합 조성에서는 끓는 점에서 즉 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데 그것이 한 개의 점이 아니에요. 더 혼합 조성에서 순수한 물질에서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평형 상태가요,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구간이 생겨서 이런 식의 구간이 생겼죠. 물론 증기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꽁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봅니다. 이 꽁치의 배 라인, 아래쪽의 라인이 뭐라고요? 끓는 점. 위쪽의 라인이 바로 전기의 조성을 찾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합니다. 벤젠과 톨루엔이 액체 상태에서 혼합물이 각각 0.5, 0.5 몰 분율로 섞여 있었어요. 이 상태였어요. 여기서 증발시켜요. 순수한 벤젠이라는 끓는 점이 여기고, 순수한 톨루엔이라는 끓는 점이 여기지만, 각각 0.5 몰 분율만큼 섞여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어딜까요? 요 온도예요. 그렇죠? 오른쪽 1고도이고 왼쪽 1고도예요. 이것은 분명히 80도보다 높고 111도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서 자, 이것이 이미 뭐가 됐어요? 전기가 됐죠? 온도는 몇 도입니까? 이 온도 상태죠. 이 온도를 유지하면서 자기가 전기 기체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전기예요. 액체로 넘어가 버려요. 액체죠.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전기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죠. 여기가 바로 이 혼합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전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전기를 만일에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냉각시키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온도가 낮아지죠? 온도가 낮아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증발을 시켜서 끓는 점 온도 조건이 되고 전기를 얻고 그걸 냉각시키면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증발시켜서 응축해서 다른 쪽으로 뽑았어요. 이때는 이제 뭐가 더 많아졌어요? 끓는 점이 낮은 벤젠이 더 많아졌죠? 여기서 또 이제 두 번째 증발시킨다고 생각합시다. 끓는 점은 어딜까요? 두 번째 증발시킬 때 끓는 점은 바로 이 온도에 해당되죠. 이 온도 조건에서 자기가 끓었기 때문에 기체가 됐기 때문에 액체 쪽으로 가야 돼요? 기체 쪽으로 가야 돼요? 기체 쪽으로 가긴 가되 온도는 이 끓는 점 온도 유지가 돼야 될까요? 배내야 될까요?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면 기체로 가려면 어디요? 왼쪽.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 번 증발해서 응축해서 얻은 액체를 두 번째 증발해서 얻는 전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전기의 조성이고, 그 전기를 만일에 다시 냉각시키게 되면은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져야 되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디로 올까요?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한 번 증발해서 액체를 얻고, 응축해서 액체를 얻고, 그 액체를 또 증발해서 응축해서 얻었던 두 번째 액체예요. 분명한 거는요, 끓는 점이 낮은 벤젠이 좀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 증발해서 응축해 놓고, 네 번 증발해서 응축해 놓고, 이렇게 해서 5번, 6번 하다 보면은 거의 마지막에 증발해서 응축해서 얻는 액체는 뭐에 가까워질까요? 순수한 벤젠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수한 벤젠을 우리가 증발해서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별 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 정류를 하는 장치를 봤을 때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총론에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게요. 남은 액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톨루엔이 점점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이 남은 액체들은 이 그래프상에서 이 밑에 꽁치 배라인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발에서 얻은 전기가 여기에요. 그거를 다시 또 응축이 될 때 두 번째 증발에서 얻은 전기가 여기. 그게 또 응축이 되고 있는데 부딪혀서 운동 에너지 이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증발해서 얻은 전기가 응축이 되고 있을 때 또 세 번째로 증발해서 얻은 전기. 또 응축해서 떨어질 때 계속 밑에서 증발해서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번째로 증발해서 얻은 거 다섯 번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전기는요. 이렇게 올라오는 전기는 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이상 증발해서 그렇게 얻은 기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벤젠이 더 많아졌어요? 벤젠이 더 적어졌나요? 거의 순수한 벤젠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게 될 때 우리는 벤젠과 톨루엔에서 거의 순수한 벤젠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벤젠과 톨루엔이 순수한 상태에서 끓는 점이 30도 넘게 차이 나네. 따라서 이 벤젠의 끓는 점 80도보다 높은 온도인 한 100도로 가열하면 벤젠은 잘 증발하고
톨루엔은 자기 끓는 것보다 더 낮은 온도인 100도씨로 가열하면 톨루엔은 증발 안 되겠지. 따라서 증발해서 얻는 전기는 순수한 벤젠일까?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겠죠. 100도씨가 돼도 톨루엔이 증발해야 안 해요? 증발하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발을 더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저 상태에서 증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증발해서 응축해졌고 또 두 번 증발해서 응축했고 그게 요 관안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는 적어도 4번에서 5번 정도 증발해서 응축해서 나오는 게 되고 그러면 거의 100%에 가까운 벤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류를 할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분별 중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분별 정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도 뭐냐면은요. 요 관이에요. 정류관. 그래서 정류관이 무슨 역할을 해요? 한 번 증발해서 응축해서 또 떨어지고, 그게 또 다시 또 증발해서 응축이 떨어지고, 그런 역할들을 정류관들이 하더라는 거죠. 저 같으면요, 저거 분명히 한번 시험 냈어요. 제가 낸다고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시험에 결국 나와요. 그래서 저게 원래 일반화학 실험이나 유기화학 실험에 실험책에 다 나오는 건데, 저게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 온도계의 머리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가 딱 지나가는 바로 요 입구 바로 밑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냉각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밑에서 올라와서 위로 가야 냉각수가 이렇게 차곡차곡 바깥에 이 전기가 냉각이 돼서 떨어지는 관 바깥에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냉각수는 밑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등석이 있는데 옛날에는 비등석을 썼지만 지금은 비등석 안 써요. 밑에 자석바 같은 걸 넣고서 어때요? 돌리죠. 물론 자석바는 테프론으로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자석바 그 자체가 반응하는 물질들과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용매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런 점에 굉장히 높은 물질을 증발시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외부의 압력을 낮추게 되면은 낮은 온도에서도 증발을 시킬 수 있죠. 그걸 우리는 말합니까? 감압 정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일반학 교재 보면은요, 연력학 파트에 보통 보면 이게 정류탑이 나와 있어요. 정류탑에서의 역할들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정류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그 농도가 더 높죠? 아래쪽에 있을수록 끓는 점이 높은 톨루엔이 더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정류탑에서 위쪽에서 얻는 것일수록 끓는 점이 낮은 물질, 탄화수소 화합물들이 원유이기 때문에 그 원유 중에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면 탄소 개수가 적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탄소 개수가 적은 게 얻어지겠죠. 더 아래쪽일수록 탄소 개수가 많은 끓는 점이 높은 것들이 얻어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요, 우리가 벤젠과 톨루엔이 혼합되어 있는 전형적인 이상 용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상 용액은 용매와 용질 간의 작용하는 인력이 순수한 용매 간의 인력 또는 순수한 용질 간의 인력과 비슷한 용액이다라고 표시했습니다. 무슨 법칙을 잘 만족해요?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죠. 비이상 용액에 대해서 볼까요?